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가족인 친가 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희 아빠는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가장의 역할은 할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 할머니라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만 유독 할머니에게 애정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이면 항상 모이긴 했지만 큰아버지는 사업이다 뭐다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막상 큰아버지네 가족을 본 게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실 때면 작은어머니와 저희 엄마만 주방에서 힘들게 요리하시고, 큰어머니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곱게 자라 할 줄 아는 요리가 없다면서 도우려는 신용도 안 하셨습니다. 또 몸은 어찌나 골골대던지 툭 하면 허리가 아프네, 손목이 아프네, 두통이 있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곤 방에 들어가 잠만 주무셨습니다. 솔직히 저 나이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가족 중 누구도 큰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봤지만 항상 주방에서 일만 하는 엄마와 작은어머니가 안쓰러웠고, 본인만 힘들다고 속 빠지는 큰어머니의 모습이 내심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니의 자식들은 저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늘상 비교를 하셨죠. 매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상을 받았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저에게 은근 성적을 물어보시고 민감한 사춘기 시절 저를 살살 긁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의 가족과 모임을 갖는 자리는 항상 스트레스였죠. 아빠의 고향이 시골이라 할머니가 사시던 집과 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점차 드시니 혼자 고향에 사시는 건 위험한 것 같아 모시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3년 만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할머니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랑 가지고 계신 밭을 팔아서 나누고 할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더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웬일로 바른 소리를 하나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는 매번 사업이네, 빚을 갚아야 하네 하면서 할머니한테 손을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께 손을 자주 빌렸던 큰집이 못 믿어왔는지 엄마도 걱정돼서 어머님 집이랑 밥할 때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큰형님 쪽이 워낙 손을 자주 벌렸잖아. 괜히 말 바꾸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에이 설마 형이 그러겠어? 형이 살갑지는 않아도 그래도 형제인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걱정 붙들어 매셔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말만 믿고 큰아버지 내외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잠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바뀐다는 말을 절실히 공감했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할머니 집과 밭을 처분하고 나니 이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안 장손이니까 어머니는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그리고 집이랑 밭은 애초에 어머니 소유였으니까 자식들이 무조건 가질 필요도 없고, 지금은 아무도 갖지 말고 어머니 혼자서 쓰시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추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프시면 남은 건 나눠서 갖던가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도 않던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장손인 본인이 모시겠다 하고 집과 밭을 팔았던 금액은 할머니 혼자 쓰시게 하자는 것도 수상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하신 상태라 우리 모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의 댁으로 할머니는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큰아버지 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할 말을 잃게 되었죠.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던 큰아버지네 집에서의 할머니 모습은 혼자 사실 때보다 훨씬 연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할머니를 돌보긴커녕 할머니가 학교 다녀온 손주들 밥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가족을 모시고 사는 꼴이 돼버린 거죠. 완전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화가 난 아빠는 형 지금 어머니 꼴을 봐.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수척해지셨어.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고 데려가더니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있잖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라며 큰아버지한테 소리치셨습니다. 되레 큰아버지는 무슨 가정부처럼 부려먹어. 너 말이 심하다. 같이 살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해. 오바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도 가족의 구성원인데 손주들 챙겨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
계속 일하셨던 분이라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어머니도 금방 골병 들어. 알고나 말해. 라고 하면서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서 하는 것이라니 뭐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저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은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할머니한테 연락해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큰어머니가 나서더니 할머니 재산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내냐며 작은아버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미안하셨는지 저녁에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 네가 둘째 형 좀 도와줘라. 내 재산은 큰애가 모두 관리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라며 말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의아했지만 우선은 큰 불은 꺼야 하니 아빠도 이곳 저곳에서 알아봐 작은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은 잘 해결되어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있다며 큰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 모두 큰아버지 댁으로 모였습니다. 모이자마자 큰어머니는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모셨으니까 남은 어머님 일생은 동서들이 모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둘 다 당황했고 작은아버지께서 모시는 건 모시는 건데 그럼 엄마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도 결말을 듣지 못했으니 그것부터 정하죠. 말하셨죠. 큰어머니는 무슨 재산이요? 하며 처음 듣는 소리 마냥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황당했고 작은아버지는 집이랑 밭 있는 거 팔아서 어머니 쓰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아프시면 나누자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되레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어머니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먹고 쓰고 병원비 하시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하며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시는데 돈을 쓰는 건 알지만 할머니의 행색에는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바뀐 거라곤 큰 집이 작은 빌라에 거주하다가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신제품으로 싹 바뀌었다는 거죠. 평소 돈도 없던 집인데 말이죠. 아무도 큰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는지 옆에서 조용히 있던 큰아버지는 그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나누기도 뭐하다. 형수가 투자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까와는 다르게 말을 바꾸면서 큰엄마는 이제 못해도 2배씩은 더 받을 테니 나중에 저한테 절이나 하세요. 라며 큰소리 쳤고 내용을 들어보니 아는 지인의 그릇 사업을 하는데 해외로 수출이 되고 지금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운 좋게 겨우 들어가게 되었다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투자했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다는 거죠. 이미 투자한 거라서 빼지도 못한다고 하니 가족들 모두 투자금 회수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낯익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니 큰어머니가 투자했다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딱 봐도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뉴스 내용에 따르면 그릇 투자에 관한 것은 다 거짓말로 투자금은 회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사기당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본 아빠는 바로 큰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큰아버지 집으로 출동했고 도착하여 문을 여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기꾼이 큰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이사회를 만들었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높은 직함을 주니 좋아서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꾼의 꾀임에 넘어가 둘이 독박을 써서 빚이 100억에 다다른다는 거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당연히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할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에게까지 사기치더니만 결국 자신들이 뿌린 사기극에 자신들의 코가 빠진 셈이었죠. 두 부부는 지금도 나란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왔고 그동안 그 집에서 할머니가 당한 스토리를 들으니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 가족과 작은아버지네는 모두 큰집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